꿈에 그리던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열대 해변이나 번화한 도시 대신 우주로 떠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며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멀리서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제 이 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네, 우주 관광입니다. 우주 관광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을 매료시켜온 분야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거의 20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영화에서 보거나 소설에서 읽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기술의 발전 덕분에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우주 관광객은 데니스 티토라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2001년에 국제 우주 정거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 들리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티토의 여행 비용은 무려 200억 원이 넘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우주 여행은 슈퍼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우주 관광이 꽤 비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주 관광은 억만장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40%의 놀라운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주 관광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준궤도 우주 비행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고도보다 훨씬 높은 92,000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하는 여행입니다. 사실 너무 높아서 우주 공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가르만 라인이라는 특별한 선을 넘습니다. 멋지죠? 기본적으로 우주로 빠르게 점프했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이제 준궤도 우주 비행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드니로 휴가를 가고 싶지만 런던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약 22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에 앉아있기에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영국에서 호주까지 매우 빠르고 흥미진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구의 여러 도시를 빠르게 이동할 때 준궤도 우주여행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비행기를 타는 대신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우주선을 타는 거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2시간 이내에 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우주로 날아올라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다가 순식간에 다시 내려올 수 있을 테니까요. 멋진 모험이죠. 영국 민간 항공국이 수행한 이 연구는 지구 대기권 밖에서 여행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진은 용감한 지원자가 필요했죠. 연구진은 32살에서 80세 사이의 건강한 사람 24명을 모집했습니다. 지원자들은 크랜웰에 있는 RAF 원심 분리기라는 특수훈련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거대한 회전 의자처럼 생긴 커다란 기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우주비행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기 위해 그 안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우주에 갔을 때 발생하는 중력의 압력과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잘 처리하고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지만 중력 때문이었고 곧 회복했습니다. 이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주비행을 하려면 정말 건강하고 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들도 실제로 중력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우주 관광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도 우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현재 궤도 이하 우주 비행 계획에는 2개의 큰 기업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입니다. 이 두 회사는 최대 6명의 승객을 태우고 스릴 넘치는 비행을 즐길 수 있는 로켓 동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이미 4번의 비행에 성공했지만 최근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반면에 블루 오리진은 뉴 셰퍼드 로켓으로 32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했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현재 우주 관광은 매우 비싸다는 점입니다. 회사들은 이러한 항공편에 대해 좌석당 무려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뀔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우주 관광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죠. 지금은 우주 여행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결국 우주 관광은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즉,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에는 로켓을 이용한 휴가를 계획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에게 우주로 휴가를 다녀왔다고 말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정말 멋져요. 이제 궤도 우주 비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진짜 우주 비행입니다. 단 몇 분이 아니라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우주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92,000m 상공이 아니라 396,000m 상공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주에 잠깐 다녀오고 싶든 지구 궤도를 도는 긴 모험을 즐기고 싶든 우주 관광은 모두에게 흥미롭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 관광이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어요. 먼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선과 로켓을 발사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대기 및 소음 공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멋진 우주 여행의 대가로 지구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겠죠? 다음으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 여행은 여전히 위험하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정말 나쁠 수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마다 궤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잔해를 남깁니다. 더 많은 발사가 이루어질수록 잔해의 양은 계속 증가합니다. 이는 다른 우주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작은 파편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주 여행에는 에너지, 연료, 재료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너무 빨리 사용하면 지구와 미래 세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주 탐험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잊지 마세요. 우주 관광에 대한 규칙과 규정은 여전히 진화 중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주 관광이 국제우주법 및 조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개척지에서 법적 혼란을 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주선을 비행기처럼 이용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인프라와 물류가 필요합니다. 우주선이 이착륙할 수 있는 우주공항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 관광에 흥분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정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우주 관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항공산업이 큰 혁명을 겪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장거리 여행이 훨씬 더 빠르고 흥미진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볼 때 이 분야의 첫 번째 큰 돌파구는 북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여행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나요. 우주가 부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계속 지켜보세요.